네, 굉장히 반갑습니다. 일단 시간이 7시 45분까지니까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여유가 없어서 빨리 달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제 삶의 가치가 만남, 배움, 나눔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배움이 있는 만남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책을 만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이런 모임을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근데 그냥 시시껄렁한 일상 이야기 말고 뭔가 배움이 있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배움도 되게 좋아하고, 마지막이 나눔이에요. 제가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그런 사람이거든요. 나누지 않고 자기만 가지려고 하는, 또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좀 싫어해요. 저는 그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어디든지 불러주면 이렇게 가는 편이에요. 하여튼 그 세 가지를 좋아하고요. 오늘 강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강연이든 강의든 어떤 만남의 기본 조건? 제 철학? 이런 게 말과 글로 이렇게 떠드는 그런 이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제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은 약간 삶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런 삶을 살기 전에 고민했던 부분들, 만났던 생각들, 그런 이론적인 이야기도 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나누고 싶은 건 삶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고요. 그리고 강연 잠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할 부분은, 지금 물음표 혁명은 제 삶의 한쪽 축이에요. 새로운 축은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부분은 저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교육, 그리고 마을 만들기, 어떻게 하면 마을이 교육이고 교육이 학교인 그런 마을을 만들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환경, 딱 그 수준이었어요. 근데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25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별이 됐고, 교사도 12명이나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당연히 똑같은 상황이었을 테고, 그러면서 이제 국가는 뭐지? 그러니까 국가가 보이기 시작했고, 사회 구조를 보기 시작했어요. 자본주의부터 해서 복지 시스템, 노동, 이런 세계에 이제 눈뜨기 시작해서, 하여튼 제 삶의 영역이 많이 넓어졌고, 사회 구조를 보게 됐는데, 사회 구조에 대한 것들을 오늘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은 이제 개인의 틀에 대한 이야기만 할 겁니다. 사회 구조에 대한 새로운 삶을 살면서 그 새롭게 살게 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게 이제 2월, 다음 달쯤에 아마 책이 나올 거예요. 그건 예상하지 못했던 삶을 살게 되면서 하여튼 책을 쓰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개인의 틀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다는 것, 그리고 이 책에 담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김재진이고요. 별칭 이런 거는 그냥 와우쌤. 저희 반은 그냥 와우반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리고 와우반 1기, 2기. 왜 와우반이라고 해요? 이런 질문을 하시길래 뭔가 하다가 와우 하는 그 뿌듯함을 느끼는 경험을 애들한테 많이 시켰으면 좋겠다. 나도 하루라는 삶 속에 뭔가 와우라는 걸 외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름을 와우반이라고 정했었어요. 나름 노력을 하긴 했는데 네, 그랬었고요. 이거죠? 잠시만요. 이건가요? 그래서 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이라면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굉장히 좋아하는 시고요. 이 시처럼 그냥 제 마음이 이런 바람과 같은 역할을 해서 이 강연이 하여튼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작은 선물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있고요.
아마 그러니까 이런 PPT에 있는 이런 뭐 말보다도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본질이 다 녹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맥락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현재 초등교사예요. 처음부터 초등교사였던 건 아니고요. 그냥 행정직 공무원을 했었습니다. 행정직 공무원을 하면서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그 직감적인 느낌이랄까? 영혼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이 일을 내가 평생 할 것 같진 않은데? 내가 행복한 일은 아닌데?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라는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느낌만 가지고 쭉 살다가 정말 어떤 우연한 계기에 선생님을 만나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뭐지라는 물음이 여기 딱 꽂혔어요. 그게 제 나이 28살 때예요. 그냥 겉도는 얘기가 아니라 제 그냥 온몸에 전 존재를 뚫은 거예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뭐지? 모르겠는 거예요. 뭘 하고 싶은지. 그 물음을 가지고 늘 살았어요. 21일이라는 날짜예요. 21일째 되던 날에 전화가 왔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저를 굉장히 좋아했었던 여자애한테 전화가 왔어요. 중고등학교 때 좀 사귀었었던 애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빠 뭐해? 어떻게 전화를 알았는지. 그냥 공무원 해. 뭐 이랬더니 자기는 공무원이 좋지. 자기는 이제 직장 생활 하는데 곧 관둘 거래요. 9월에 관두고 편입시험을 준비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 뭐 할 거냐니 뭐 교대 편입을 준비할 거래요.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하고 뭐 이렇게 끊었어요. 근데 토요일이라서 이제 누워서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받고 있었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이러한 교대가 딱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맞다. 나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선생님 되고 싶어 했고 애들 되게 좋아했는데 나 정말 초등학교 선생님 되고 싶었는데 이렇게 누워있는데 가슴이 막 뛰어서 누워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어떻게 초등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는지 막 검색을 시작했어요. 검색을 했더니 이제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더라고요. 수능시험을 다시 보는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수능시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막 이제 살펴보고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거의 10년 되는 때예요. 그래서 막 이제 책을 주문하고 그래서 이제 시작됐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런 이야기는 제 책에 그 뒤에 부록편에 있어요. 제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앞에 프롤로그를 읽고 나서 뒤에 부록편을 읽는 게 좋습니다. 1장이 약간 뇌에 대한 이야기라 딱딱할 수 있거든요. 2장부터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막 1장 읽다가 관두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어서 부록을 읽으시면 부록을 먼저 읽으시고 나서 하여튼 가면 된다는 이야기.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교사가 됐어요. 이 교사 되기 전에 애들이 좋다는 걸 알고서 5년 정도 캠프를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초중고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캠프를 따라다녔는데 그 캠프가 아이들의 마음과 감성을 만나는 좀 그런 캠프였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교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도 교과를 이런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마음을 만나고 이렇게 인성교육, 요즘 말로 하면 인성교육, 하여튼 그걸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캠프를 하면서 이제 저도 나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배우니까 이런 걸 학교 가서 이렇게 하면 정말 좋겠다. 하여튼 정식 교사가 됐어요. 교실에 딱 들어간 순간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월화수목금.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어 시간에는 저는 이렇게 책도 좋아하고 뭔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애들의 이 책을 사랑하게 만들려면 아이들을 데리고 도서관에 가서 그 도서관의 바다에서 막 헤엄을 치면서 막 이 책도 읽고 저 책도 이래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교과서가 있고 그 내용을 해야 돼요. 그걸 시험 보고 막 이러니까 그걸로 막 애들 줄 세우고 그런 게 막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안 되는? 그래서 시스템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굉장히 절감을 했고 시스템은 제가 어쩔 수 없으니까 재량 시간을 기다렸어요.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 있거든요. 요즘은 뭐 창체 시간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겉보기는 그 시간이지만 실제 학교로 들어가면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자, 이번 주는 학교폭력 글짓기를 하겠습니다. 통일 포스터를 그리겠습니다. 이런 걸 시켜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숨을 쉬었죠.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결국 그래서 진도를 끝내고 12월 말이나 2월 뭐 이런 때 학기 말에 이제 애들이랑 하고 싶은 걸 좀 많이 했고 근데 이제 그 시스템의 문제 말고 저한테 더 크게 왔던 건 6학년 담임을 쭉 했어요. 지금은 제가 육아휴직 중인데 육아휴직 하기 전에만 1학년을 했고
6학년을 쭉 했어요. 근데 6학년 처음 딱 만났는데, 어떻게 이런 존재가 됐지? 생각하지 않는 존재인 거예요. 그냥 생각이 없어요. 그래, 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존재가 됐지? 원래 사람이 이런 존재인가? 이런 물음을 딱 만났어요. 6학년 딱 만나면서. 그러니까 저한테 정말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다시 이제 제 전 존재를 깨뜨리는데 다시 왜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을까? 사람은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닌데 그 물음을 이제 늘 가지고 있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아이들을 만나갈 때 하여튼 안 되겠다.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되는 하여튼 본질적인 문제다. 근데 이제 문제 해결은 못하고 하여튼 물음은 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살다가 제가 교사 2년차 되던 해예요.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책 읽기예요. 책 읽기. 또 하나는 춤이에요. 잘 안 어울린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모든 음악에 몸을 맡길 수 있어요. 여튼 근데 책을 방학 때만 읽어요. 개학하면 그냥 못 읽어요. 이게 아마 정말 별의별 애들이 다 있거든요. 30명인데 그 부정에 쩔은 아이가 거의 대다수고 그 뒤에는 또 그 거대한 학부모님들이 또 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 신경 써야 되지 수업 준비해야 되지 막 핑계지만 솔직히 그런 것 때문에 책을 못 읽었어요. 개학만 하면. 근데 이제 방학 때 읽었던 에너지로 개학할 때 살아갔던 거죠.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방학 날이에요. 그날이. 옆반 선생님도 얘기해보면 그 선생님도 자기는 하루만 더 출근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날이 방학이라고 동감하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2011 교사 2년 차예요. 5월에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해요. 이제 이지성의 리딩으로 리드하라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제 학교 시스템에 대한 본질, 왜 아이들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막 책을 넘기는 거죠. 와, 미치겠다 진짜 이 책.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렇게 꽂히면 이 사람의 책이 좀 좋으면 그 사람의 책을 그냥 다 찾아 읽어요 일단. 그러다가 또 막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 책 읽기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책이랑 사는 경험이 2011년 5월부터 시작됐어요. 지금도 그 삶은 계속되고. 그래서 책을 만나고 책이랑 살다 보니까 제 안에 늘 질문이 있었죠. 사람이 이런 존재인가? 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존재의 사람이 어떤 존재일까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줬던 게 시원했던 대답이 전 이 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볼테르라는 사람은 프랑스 시민혁명의 그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다는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많을 텐데 몰라요. 하여튼 이 말이 생각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영혼의 진정한 삶이다. 근데 저는 이제 막 그때 막 마침표 대신 막 물음표 뽑고 막 이런 연습이 계속 됐던 때라 막 말 바꾸기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저게 없으면 죽은 거잖아. 영혼이 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죽은 거잖아. 저게 사람인 거잖아. 그래서 보니까 사람은 생각을 해야 되고 생각하는 존재가 사람인 거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랑 이게 끼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는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저게 발견됐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발견됐던 건 뭐냐면 책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제가 뭐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1년 6개월 지나니까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1년 지나고 봤을 때 내가 정말 많이 컸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그러면서 1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그러면서 내가 모르는 게 정말 많구나. 그치만 정말 많이 컸구나. 1년 6개월 지나서도 내가 정말 많이 컸구나. 근데 모르는 게 정말 많구나. 그런 걸 막 제가 직접 알아차리는 그게 이제 저는 책과 만난 그런 경험이었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이었어요. 그런 물음을 늘 갖고 있다가 그 사회 시간이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사회 경제 발전 막 나오는 건데 애들은 사회 시간 굉장히 싫어해요. 사회책이 얼마나 재미없게 만들었는지. 저는 교과서만 없으면 진짜 재밌게 갈 수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회 경제가 발전했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발전했다는데 뒤에 작은 마침표가 찍혀 있어요. 그 마침표가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서 애들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재미가 없고 호기심도 없고 이런 게 마침표 때문이구나. 여기 찍혀있는 마침표가 여기 찍힌 게 아니라 아이들의 머리에 마침표가 찍혀있고 가슴에 마침표가 찍혀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마침표를 찍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는
저 얘기처럼, 이제 볼테르는 저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훨씬 쉽게, 초두, 이렇게. 머리에는 물음표가 꽂혀 있어야 되고, 가슴에는 느낌표가 꽂혀 있어야 사람이구나. 이게 원래 사람답게 사는 거고, 그런 존재로 온 건데, 애들이 이제 사회 구조랑 학교 그런 영향으로, 머리에도 마침표, 가슴에도 마침표가 찍혀있는 마침표 종이 돼버렸구나. 원래 태어날 때는, 이건 저는 그냥 물음표 종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물음표 종으로 왔는데 마침표 종이 돼버렸구나.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마침표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라는 게 굉장히 크게 왔는데 이게 보니까 다 마침표 종인 거예요, 애들이. 근데 이제 딱 보니까 그게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삶이 그런 거예요. 나도 머리에도 마침표, 가슴에도 마침표만 찍고 살잖아. 나도 마침표 종이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애들은 뒷전이에요, 저는. 일단 제가 뭐를 해야 얘네들한테 뭘 되지. 그래서 제 어릴 적 모습이랑 그런 걸 만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7살 때까지는 저는 정말 호기심이 많았거든요. 맨날 물어봤어요. 막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막 얘기하면 잘 들리잖아요. 그 뭐예요? 물으면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 얘기하는 거죠. 재진아, 어른들 얘기하신다. 재진아, 어른들 얘기하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막 이상한 하여튼 막 끊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절대 안 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혼자 궁금해했어요. 그냥 물어보지 않고. 근데 초등학교에 딱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 물어보세요. 질문의 세계가 열렸죠. 이제 그 묻어왔던 걸 막. 근데 그러면서 알았어요. 선생님의 눈빛이 변해간다는 것과 선생님이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알아차리면서 그것도 이제 제가 더 다짐했던 건 시험을 봤는데 제가 물어보고 이런 건 하나도 시험에 안 나오고 교과서에 있는 거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점수를 이게 뒤에 이렇게 붙여놔요. 그래서 막 100점 맞은 애들만 이렇게 해서 세우고 박수 쳐주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막 궁금한 게 워낙 많으니까 교과서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한 개씩 뭐 틀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박수 받는 애들을 또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교과서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물음표가 없어졌다는 걸 이때 이제 제가 저 어릴 때를 추억하면서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제 부록편에 그 1장의 맨 위에 문구가 나와요. 닐 포스트만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창의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 사람도 되게 비주류예요. 학교 교육을 싫어하고 이런 사람인데 했던 말이 그거예요.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갈 땐 물음표를 달고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마침표를 찍고 나온다. 그 이야기가 딱 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마침표만 찍고 사는구나. 그래서 마침표에 대한 연구. 제 삶을 이제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내 삶을 그냥 꿰뚫고 있는 게 마침표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 찾았던 게 그러면서 그럼 생각한다는 건 뭘지? 사랑한다는 건 제 영역은 아니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미워할 때도 훨씬 많고 소리 질 때도 많고. 그러니까 사랑은 나중에 어차피 내 영역이 아니고 이건 다른 분들이 할 거고 나는 생각만 일단 해보자. 그래서 생각한다고 하는데 애들 생각 안 하는데? 생각이란 뭐지? 그러면서 이제 생각에 대한 것들을 만나가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 다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 나도 생각 안 하고 사는데 사람들 생각 안 하고 사는데 생각의 실체에 대한 것들 생각의 실체를 밝힌 책을 저는 못 찾았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건 저한테는 굉장한 발견이었는데 남들한테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쪼개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생각은 어떤 책에서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한다는 생각 중에 일부예요. 난 그거 못해. 어려울 거야. 그 내 성격이 안 맞아. 규칙 어기면 안 돼. 저 사람 때문이야. 이건 이제 많죠. 뭐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내 아이 때문이야. 저도 그런 생각 많이.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나는 나이가 너무 어려. 이런 생각들. 근데 문제는 이게 생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는 거고 뭐 생각한 대로 산다. 생각의 힘을 뭐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책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의 실체에 대한 것들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딱 봤더니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딱 2개로 돼 있구나.
생각만으로 돼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있고, 이것밖에 안 보여요. 사람들한테는 이것밖에 안 보이는데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잘 안 보일까봐 색깔을 제가 노란색으로 넣습니다. 생각 뒤에 이걸 좀 크게 이제 잘 보이게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는 생각이라고 그냥 뭉뚱그려 부르지만 생각만으로 된 게 아니라, 생각은 생각과 그 뒤에 따라온 어떤 부호가 있구나. 근데 이제 생각이 무서운 게 이거예요. 6학년 애들을 만나면 6학년 애들만 뒷문을 딱 열고 들어와요. 보통 앞문 열고도 막 들어오는데, 뒷문만 사용합시다 하면 뒷문 열어요. 뒷문 열고 딱 들어오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아, 짜증나. 예, 제가 만난 애들이 그랬어요. 지금 다른 애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만난 애들은 늘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아, 짜증나. 그냥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이제 저희 반 애들은 좀 바뀌어요. 매달 그 키워드를 가지고 학급 경영을 하거든요. 3월에 키워드는 긍정이에요. 긍정과 관련된 활동들, 숙제들을 내주고, 막 아침에 만세 3번 외치기 막 이런, 저희 아침 인사가 만세 3번이거든요. 소리를 내면 안 돼서 이제 립싱크랑 막 이것만 해요. 근데 이제 집에서 숙제를 내죠. 아침에 일어나면 일주일 동안은 꼭 만세 삼창을 크게 집에서 외쳐. 막 그런 과제. 하여튼 3월 활동을 하면 아이들이 좀 내가 부정적으로만 살았구나. 긍정의 에너지를 좀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여튼 부정에 쩔은 아이들인데, 짜증나. 라는 생각을 하면, 짜증나라는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짜증나는 이유는 뒤에 있는 마침표가 자동으로 자기가 마침표를 찍는 거지만, 이게 보이지 않는 마침표가 아니라 이렇게 둘러싸죠. 그래서 얘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짜증이 나면, 아, 짜증나라고 하는 순간 자동으로 마침표를 찍고, 그 마침표가 그냥 자기 삶을 이렇게 가두는? 그러니까 동생을 봐도 짜증나고, 엄마 밥 차려줄까 해도 엄마를 봐도 짜증나고, 아빠 봐도 짜증나고, 그냥 다 짜증나는? 학교 오는 길도 짜증나고, 그러니까 문 열면서도 짜증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아이의 삶을 지배하는 게 생각 뒤에 찍은 마침표 때문에, 마침표가 그렇게 생각에 힘을 실어주는구나. 였어요. 그래서 그냥 뒤에 찍은 마침표가 아니라 실제 마침표는 이렇게 삶을 가둬버리는, 틀의 역할을 해버리는. 그래서 생각이 정말 무서운 거구나. 그러니까 생각의 실체가 그거였어요. 우리는 생각이라고 뭉뚱그려 부르지만, 눈에는 생각만 보이지만, 생각에 진짜 힘을 실어주는 건 뒤에 부호다. 부호는 보이지도 않죠. 부호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걸 알려주는, 눈에 보일 수 있는 생각의 실체를 알려줄 수 있는 어떤 그 모형이나 이런 거 없을까? 하다가 찾은 게 이거였었어요. 이걸 딱 보면 책에 나오는데, 볼펜이에요. 볼펜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쓰는 데서 나오죠. 얘가 써지지 않으면 볼펜에 영향을 못 하는 거죠.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잉크가 있는. 근데 얘가 써지는 왜 써지냐면, 요 끝에 정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 영어로 볼 포인트 펜이잖아요. 이 조그만 볼, 아시죠? 이거 막 시멘트에 긁으면 볼 나가는 거. 이 볼이 없으면, 이 부호가 없으면, 마침표가 없으면 생각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일 뿐. 근데 이것에 힘을 만들어주는 것은 정말 이게 살아 숨쉬도록, 볼펜이 살아 숨쉬도록, 생각이 살아 숨쉬도록, 삶의 뿌리로 내리도록 해주는 게 볼펜에서는 볼인 거고, 정말 보이지 않는, 생각에서는 마침표, 부호라는 거. 근데 그게 너무 자동으로 찍는다는 거.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을 홀로 다니지 않고 항상 부호랑 다닌다. 근데 생각이 힘을 얻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 그냥 생각이 아니라, 생각에 영향도 있죠. 어떤 생각이냐에 다르지만, 근데 그 뒤에 있는 마침표 때문이다. 마침표를 찍었으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연습을 하기 시작했죠. 마침표는 항상 생각 뒤에만 오니까, 그리고 이게 막 자동으로 오니까, 얘를 자동으로 마침표 찍지 말고 여기다가 무조건 물음표를 꽂아보자. 자동으로 마침표를 찍지는 말자. 근데 이런 다짐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게 이제 마침표의 발견 때문이었어요. 마침표 얘기를 좀 더 하면, 저는 제가 초등교사이기도 하잖아요. 항상 어떻게 하면 쉽게,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는 걸로 설명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요. 그래서 마침표에 대한 고민도 했죠. 마침표가 삶을 보이진 않지만 이미 마침표가 이렇게 꿰뚫고 있는데, 큰 걸 가져다 다닐 수는 없고, 제가 준비한 게 이거였어요. 마침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쇠보다 더 단단한, 이렇게 이 안에 이미 제가 갇혀 있는 거죠. 이 생각을 할 때. 깨지지 않는 정말 강력하고 강력한 이런 마침표. 근데 마침표는,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딱 동그래서 단단해서 절대 깨지지 않는. 딱 끝이에요. 그러니까 문장도 맨 뒤에 이게 딱 끊는 순간, 아까 사회 시간도 그래요. 경제가 발전했다. 딱 지금 끝이에요, 그냥. 애들은, 빨리 수업 끝나라. 쉬는 시간 언제 오나? 이런 정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머리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글도 딱 끝. 그냥 닫혀 있습니다. 여기 열린 곳이 하나도 없어요. 얘도. 그러잖아요, 그냥. 남편이 문제야. 남편 때문에 안 돼. 딱 끝이에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문제고, 남편 때문에 집안이 안 돼. 물론 이게 이제 더 가면 어차피 삶의 영역이 다른 부분이긴 한데, 여튼, 오늘은 어차피 내 영역에 대한 것만 하니까. 근데 내 영역이 딱 닫히는 거예요, 그냥. 답 없습니다. 이걸 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죠. 이 물음표는, 물음표를 굉장히 오래 찾았어요. 제가 물음표를 딱 보면 똑같이 생겼잖아요. 여기서 시작이 돼요.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싹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침표는 일종의 싹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얘가 싹을 틔우려면 씨앗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이게 터져야 되죠. 터지려면 여기를 약간 깨는 뭔가 날카로운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역할을 해주는 거에 이거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것도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자꾸 찾다가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호미가 호미도 날카로운 게 또 종류가 있거든요. 이것도 처음에는 제가 검정색이니까 색깔이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이게 색깔을 칠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걸 빨간색으로 칠했어요. 칠하고 보니까 너무 잔인한 거예요. 아니다,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이제 막 고민을 하다가 노란색이 제일 무난하고 제일 좋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하여튼 그런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날카로우니까 마침표를 깨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했어라고 하는 순간 끝인데 물음표를 딱 꽂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발전했어? 어떻게 발전했지? 언제는 발전 안 했던 거야, 그럼? 어떤 부분이 발전한 거지? 이렇게 뭔가 시작하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그래서 이게 딱 많이 깨지면서 이제 이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거기서 물음표인 거죠. 이게 막 자라는 듯한? 그러니까 싹이 터져서 이게 열리고 이게 이렇게 자라는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식물이 자라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씨앗에서 멈추어 있는 평생 지구별에서 그냥 이대로만 살 수도 있는데 마침표를 찍고 살면 그렇게 가는 거죠. 지구별 떠날 때도. 근데 이제 이렇게 물음표를 만나고 그러니까 머리에 물음표를 만나면 이게 이제 다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물음표를 만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느낌표를 만날 때가 있어요. 느낌표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물음표를 만나는 과정에 만나게 된 어떤 결과물?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물음표를 만나고 물론 가끔 마침표도 만나야 되고 쉼표도 만나야 되는데 이게 움직이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물음표 역량이 생긴 것도 저렇게 된 거죠. 그래서 누가 저렇게 만들었는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부호를 만든 사람이 이미 이런 걸 다 예견했던 건지. 근데 이제 이건 꽂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죠. 남편이 문제야. 내 아들이 문제야. 하면 끝인데 문제야? 왜 문제라고 생각하지? 나는 왜 아이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내가 정말 아이한테 원하는 건 뭐지? 하여튼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시작하고 출발하고 이게 열려요. 열려서 이게 자라가는 거죠, 이제. 자라가다가 느낌표를 만나기도 하고, 새로운 물음표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확장이 되어가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책을 쓴 거예요. 책을 써야 되겠다. 근데 이제,
왜 책을 써야 되겠냐고 또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에 대한 책들이 되게 많아요. 뭐 생각해라, 질문해라, 뭐 그런 이야기, 뭐 사색을 해라. 근데 그런 말이 너무 저는 식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물음표 누가 모르나? 물음표 지겹도록 들었어요. 근데 제가 살아보고 애들을 만나다 보니까 물음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침표가 본질이고 물음표가 죽은 이유는 마침표 때문이라는 거. 근데 마침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두 문장씩 얘기하는 건 있는데 좀 마침표에 대한 얘기를 쓰자. 이건 진짜 된다 해서 썼던 거죠.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이 첫째 아이는. 그래서 마침표가 보이는 이제 그래서 그런 예시 중에 책에 여러 가지 예시가 나와요. 설국열차 뭐 영화부터 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설국열차를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감동 있게 봤는데 그 얘기 말고 이게 이제 과학혁명을 일으켰던 코페르니쿠스예요. 코페르니쿠스가 살던 시대 그 전부터의 시대는 지구가 중심이에요. 이제 우주관, 종교관이라도 맞고 지구가 중심이다. 지구는 가만히 있어. 다른 게 도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는 돌지 않는다. 이게 마침표로 찍었어요. 그게 그냥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고 그게 그냥 주류였어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이걸 찍고 살았어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코페르니쿠스도. 당연한 거야 이건. 지구는 안 돌아. 태양이 돌고 다른 게 돌아. 하늘이 도는 거야. 근데 이제 조사를 하고 뭔가 자료를 보면 볼수록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코페르니쿠스한테 이제 이게 등장해요. 조금씩. 이상하다? 지구가 도나? 아니, 지구는 돌지 않는다는데 지구가 안 돌까? 이렇게 꼭꼭 꽂다가 물을 꼭꼭 꽂다가 느낌표를 만나요. 와, 내가 속고 살았구나. 지구가 도는구나. 태양이 그대로고 지구가 도는구나. 이 세계를 보는 거죠. 느낌표를 딱 만나면서, 그러니까 물음표 만나다가 느낌표를 만나고 내가 거짓 속에 살았구나. 내가 살던 세계가 가짜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세계를 보는데 이게 이제 안 통하죠. 자기 목숨을 걸고서 책을 출간을 하고 원래 비슷한 책을 친구가 먼저 출간하는 거 보고 나서 또 자기가 출간하죠. 그러면서 막 공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제 비밀리에. 하여튼 그랬는데도 이제 사람들의 마침표가 무서운 건 이게 발표되고 나서 이게 사실인데도 100년이 넘어서 그렇게 됐고 이제 지금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마침표는 무서운 거고 사람들이 찍고 있는 마침표의 위력과 무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냥 삶을 결정짓는 그런 거였던 거죠. 생각을 하는 거? 생각을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나눴던 그러면 사람들은 다 생각한다고 하는데 근데 알고 보면 생각을 안 하잖아. 원래 물음표만 꽂을 때 생각하는 건데 마침표 찍을 때 생각하는 거 아닌데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가져온 건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알아차려야 되고 물음표가 꽂혀야 되고 이걸 이제 뒤에 좀 이따 뇌 얘기를 할 건데 뇌로 얘기하면 전두엽이 딱 켜져요. 그러니까 본인도 알아차려요. 이게 막 동원이 되거든요. 근데 생각을 안 할 때는 그냥 멍하죠. 쉴 때는 좀 생각도 안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일상이 되니까 사람도 생각을 하는 존재인데 저절로 안 됩니다. 생각하고 사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그 에너지를 모아야 돼요, 진짜. 근데 그러면 그래요. 근데 사람들 다 생각하고 살지 않나요? 이제 그거를 우리는 생각을 별로 구분을 안 하는데 그리고 이게 그냥 일상 용어가 돼서 지금은 이렇게 분류하기 힘든데 그게 분류가 되려면 아마 제가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제게 이론이 퍼지거나 이렇게 해야 분류가 될 것 같은데 생각을 하는 게 있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다고 저는 그냥 그렇게 나눴어요. 생각하기랑 생각 갖기. 마침표가 찍은 사람은 늘 무의식이 떠올라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생각을 갖고 살죠. 생각을 하는 시간은 일부인 거고
그러니까 마침표는 자동이고 늘 사람은 생각을 갖고 삽니다. 근데 그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의 생각, 뭐 고정관념 이런 것부터 생각해서 애들 볼 때 막 불평, 불만,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냥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생각을 고정된 거고 생각을 하는 건 물음표 꽂았을 순간만. 그래서 생각을 갖는 것, 뭐 이거는 책을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을 되게 다루고 싶었어요. 우리나라는 토의 토론이 전혀 없는 문화예요. 학교에서 토의 토론이 아예 없습니다. 토의 토론이 원래는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하는 걸 기존 뭐 지배 세력 이런 데는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이런 게 좀 빠진 부분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특히 북유럽이나 뭐 선진국 같은 데는 이게 그냥 일상이에요. 수업 자체가 토의 토론이에요. 근데 토의 토론과 이 생각을 떼어놓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걔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토의 토론이 되니까 토의 토론이 결국은 뭐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면 생각을 딱 놔두면 생각을 가지고 난도질을 하는 거거든요. 넌 그렇게 생각해? 난 다르게 생각하는데? 하면서 생각을 막 칼질되는 거예요. 서로. 생각을 딱 중간에 놔두고. 그러니까 이 북유럽이나 이런 사람들은 논리학이라는 학문도 있을 뿐 아니라 이성과 감성이 분리돼 있어요. 그냥 저 사람이 생각을 다르게 얘기하는구나. 이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토의 토론이 아예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없고 어른이 돼서 없어요. 이걸 배운 적도 없고 일상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난 이렇게 생각해. 생각이 딱 이 생각이 있는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는 순간 이쪽에서 어떻게 받으면 너 지금 나를 공격하는 거야? 너 왜 내 편 안 들어? 막 편가르기랑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토의 토론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저쪽 지역은 이 생각과 인격이 분리돼 있어요. 생각은 생각이고 나는 나야라는 게 분리가 돼 있고 그게 그냥 일상이에요. 그래서 북유럽 사람들은 뭐 안 좋은 걸 얘기를 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그래 그렇게 얘기하냐 해서 생각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야, 이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하면 자기를 공격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랑 나랑 같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이게 토의 토론이 없는 문화이기도 하고 생각을 나랑 동일시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냐면 원래 사람의 가장 큰 그 신이 준 최고의 선물이라는 게 생각이라고 하는데 전 동의하거든요. 신은 인간에게 생각이라는 도구를 줬다. 근데 그렇게 도구를 쓰려면 생각이랑 나를 이렇게 따라 떨어놔서 이게 생각이 나가 아니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래야 되는데 이 생각이 내가 되는 순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하면 너 왜 내 편 안 들어? 하면서 막 관계가 끊기거나 토의 토론이 안 돼버리는 그래 막 편가르기 그런 게 굉장히 심하죠. 근데 이게 학교 교육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토의 토론을 하는 선생님은 수업에서 토의 토론을 제대로 가르치는 선생님은 제가 전국에서 한 분 알고 있어요. 한 분. 그 선생님한테는 우리 아이를 맡겨도 되겠다 싶은데 그 선생님 말고는 없으니까 제 생각엔 이걸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1000명에 한 분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집에서도 안 되죠. 집에서도 아이들한테 일단 아이들은 부모님 맘대로 결정해버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못 가르치니까 저는 집에서도 이런 연습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뭐 용돈을 조금 주는 걸 애가 싫어한다. 뭐 5,000원을 주는데 애가 뭐라고 한다. 용돈 5,000원 주는 것에 대해 넌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생각을 좀 하는 하여튼 생각을 주고받는 이 감정으로 막 누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는 안 하니까 집에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어른들이 모이니까 어른들이 모이면 이렇게 애들도 데려와 하여튼 뭐 이런 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리나라에선 필요하다는 것. 제가 육아휴직하면서 이제 어른들을 좀 만나니까요. 그냥 이래요. 다 아시죠? 진짜 심각해요. 그냥 얘기를 못해요. 토의 토론이 안 돼요. 토의 토론이 되는 사람은 정말 가끔씩 만나요. 거의 극소수고 그래서 그냥 저는 보통 모임 가면 얘기는 안 하고 듣고만 있어요. 네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네 이렇게 하고 가끔씩 얘기하고 그분의 생각이랑 다른 생각은 얘기 안 해요. 저분이 나를 또 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 막 적으로 생각해요 진짜. 그래서 이 문화 진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이거 살아나야 된다고 굉장히 중요하고.
다 그러잖아요. 교실부터 집부터 정치, 사회, 직장 다. 그나마 저도 그래요. 제가 어떤 생각을 얘기했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처음에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래도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아, 내가 또 생각을 나랑 그냥 내 생각인데 그래서 좀 분리시키려는 노력을 좀 해요. 노력을 하는데도 이제 어렸을 때 저게 자랐으니까 막 이런 게 오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은, 일반인이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들은 막, 저는 그 사람 공격하는 게 아닌데 생각에 대해서 다른 생각 얘기하는 건데 그걸 막 불가능하게 원천 봉쇄시키니까 그래서 강연할 때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어요. 토론. 그리고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어른들 만나서 할 때 이런 얘기 있을 때는 그냥 이걸 띄워놓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저희는 지금 인격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나누는 겁니다. 뭐 이렇게. 그런 훈련이 좀 어른들한테 특히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뇌에 대한 이야기로 갈게요. 그 마침표, 물음표만 이렇게 가다 보니까 굉장히 쉬운데 좀 뭐랄까 비과학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좀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대로 뇌에 영향을 줄 텐데 뇌로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뇌에 대한 책들을 엄청 읽었죠. 엄청 읽으니까 책이 딱 제가 나누니까 딱 종류가 두 가지예요. 엄청 내용이 없는 책. 시간이 아까운 책. 하나는 내용은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쉽고 내용이 있는 책을 써야 되겠다 해서 쓰고 이걸 일장으로 보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일장 왜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제가 읽었던 뇌 관련된 책 중에서는 제일 쉬우면서 내용의 깊이도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어려워하실 책 좀 많이 읽으시거나 이렇게 그런 분들은 일장은 좀 나중에 읽으셔도 돼요. 근데 오늘 들으면 이제 좋죠. 그 뇌를 이건 약간 뇌에 대한 관점도 크게 두 가지예요. 이건 지금 주류 관점이고요. 비주류나 동양적인 관점은 좀 이따 잠깐 얘기를 할게요. 뇌가, 이거부터 시작이 되죠. 이걸 이제, 뇌를 크게 세 개로 나누고, 3층으로 나누기도 해요. 이제 뇌관, 어디는 근뇌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생명활동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호흡하고, 맥박 뛰고, 이런 거. 그러니까, 야, 심장아, 너 뛰지 마라. 이런다고 안 뛰는 게 아니고, 얘는 지가 알아서 뛰고, 온도가 엄청 추운데 가서 지가 알아서 36.5도 돌리고, 이러는 그런 일. 소화시키고, 이런 것들. 지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뇌관입니다. 그걸 그래서 생명뇌라고 하고. 이게 다 있는 거죠.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이게 이제 대뇌 변형계라고 해서, 요 바깥에 있는 거 안쪽에 있는 뇌인데 이걸 이제 대뇌 변형계라는 얘기를 하고 얘는 어떤 일을 하냐면 감정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갈수록 본능적이에요. 이건 그냥 내 영역을 아예 벗어난 본능인 거고 얘도 거의 본능이죠. 누가 막 내가 싫어하는 말을 하면 화가 팍 올라오잖아요. 그런 감정. 그래서 얘를 감정뇌라고도 하고 정서뇌라고도 하고 느낌뇌라고도 하고 그 포유류뇌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것도 이제 동물들한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대뇌 심피질, 이게 이제 사람한테 가장 많이 발달한 대뇌 심피질이 매일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해서 이제 사람한테 많다 해서 사람뇌라고도 하고 생각뇌라고도 하고 이성뇌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종류를 좀 다르게 나눌 수 있어요. 저는 여러 가지로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감각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얘는 사람이 잠잘 때는 얘는 그냥 자요. 얘는 그냥 쉬어요. 근데 눈을 딱 뜨는 순간 시각을 담당하는 게 이 뒤에 이제 후두엽이라고 해서 뒤에 있는 뇌예요. 눈을 딱 키면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알아냈냐면 요즘 fMRI라고 해서 동영상을 찍어요. 뇌 동영상을 딱 찍으면 그 활성화될 때 그 색깔이 막 변하거든요. 이걸 이제 애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했어요. 애들을 모아놓고 책 읽는 아이, 발표할 때, 아니면 글 쓸 때,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런 거 할 때, 게임할 때, 이런 걸 딱 했는데, 막 보이는 거죠. 근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하여튼, 보면 이게 딱 켜져요. 그리고 듣거나
냄새를 맡거나 이러면 이게 옆에 축두엽이라고 해서 얘 두 개가 이제 딱 켜지고, 그리고 이제 뭐 만지거나 이럴 때는 이제 위 뒤에 이제 위에 두정엽 정수리 있는 여기가 이제 켜져요. 그러니까 이제 뇌는 자기가 할 일이 있을 때만 딱 켜지는 거죠. 자동으로 켜져요. 진짜 이거 딱 뜨면 얘가 그냥 켜지는 거예요. TV를 보면 소리가 들리고 막 이게 청각이랑 시각 자극하잖아요. 그럼 얘네가 그냥 알아서 켜져요. 근데 이 뇌 중에서 정말 유일하게 요 앞에 있는 걸 전두엽이라고 해요. 이것도 막 전두엽 막 나누는데,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뇌과학자가 할 일이고 그냥 이론적인 거고, 그냥 전두엽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면 될 건데, 얘는 달라요. 다른 뇌랑. 그러니까 얘는 절대 저절로 켜지지 않아요. 의식을 할 때만 켜져요. 그래서 fMRI를 찍었어요. 애들을 데리고 했는데, TV 볼 때, 스마트폰 할 때 이렇게 봤더니 다 켜져 있어요. 얘만 빼고 다 켜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자동인 거예요, 정말. 근데 얘가 켜진 애들은 보니까 같이 이야기하고 책 읽고 앞에 나가서 발표하고 이럴 때 이게 막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연구가 되게 많았는데, 이것에 대한 연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fMRI 개발되기 전에. 그러니까 뇌가 할 일이 많으면 피가 많이 쏟아져요. 그게 혈류량 가지고 조사를 했었는데, 자기가 어떤 일을 처음 할 때, 그리고 그러니까 처음 하는 일, 그다음 어떤 일에 막 집중할 때, 뭔가 도전적인 일을 할 때 이 전두엽으로 흘러가는 혈류량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제 혈류량 가지고 조사했을 때 이미 전두엽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게 밝혀졌던 거죠. 근데 fMRI로 이제 찍으니까 실제 이제 그런 게 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할 때 초보 운전일 때 이게 켜져요. 자전거 탈 때도 처음 탈 때 막 이게 켜져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습관이 되면 전두엽은 그런 일을 다른 데한테 넘기는 거예요. 자전거도 처음 탈 때는 막 이게 켜주고 막 이러지만 이게 다른 데로 넘기는 거고. 그러니까 전두엽은 굉장히 정말 사람다움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딱 그 영역인 거죠.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정말 하여튼 사람 중에 가장 값진. 그래서 나는 이런 시시한 일은 안 해 해서 막 이렇게 뭔가 적응되면 절로 넘겨버리는. 근데 이제 그게 꺼진 채 살도록 만드는 환경이 이미 일상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서양의 약간, 그리고 뇌과학 쪽에 대한 주류 관점인 거고요. 이 관점 말고 이제 동양의 관점과 서양에서도 발도르프 교육을 만들었던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나 동양의 관점은 뇌가 가장 이런 많은 역할을 하지만 사람이 신체 자체가 이미 뇌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공감을 하고, 그래서 동의보감 쪽에서는 생각을 하는 게 머리가 아니라 사지라고 얘기해요. 손발이 움직여야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막 만들고 하면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이 많이 하게 되는 것도 동양의 관점이 틀리다가 아니라 이런 게 정말 영향을 미치는구나 생각하고, 저도 이제 생각이 안 되거나, 그러니까 산책하면 생각을 만나잖아요. 저도 막 스트레스 받거나 막 글을 써야 되는데 막히거나 이러면 글 안 막혀도 저는 그냥 산책을 해요. 산책을 해서 하면서 글을 쓰거든요. 산책을 하면 생각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제 좋은 생각 나면 막 녹음하고, 그리고 녹음하고 막 녹지 풀어서 쓰고, 그런 식으로 책 쓰거든요. 앉아서 쓰는 글쟁이가 아니라 저는.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이제 이미 뇌의 생각을 하는 게 손과 발이 해준다. 얘만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어쩌면 이런 걸 받아서 해주는, 얘도 있지만 하여튼 그래서 꼭 뇌 얘기를 했는데, 가끔은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럼 뇌만 중요하냐 막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서, 뇌가 그런 영향을 많이 하지만 몸 전체가 이미 뇌에 그런 걸 가지고 있고, 그래서 걷고 산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 몸 관리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다. 인스턴트 이런 거 먹고 막 몸 관리 안 되면 생각도 잘 안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전두엽 중에 최악의 환경 속에서 살고 있고, TV, 저희 집은 TV가 없어요. 그래서 TV는 없고, 스마트폰이 요즘은 TV보다 더 위험한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그 책에 썼는데 도구인 거예요, 도구. 근데 도구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는 거죠. 이 도구를 정말 잘 사용하면 나를 살리고 서로를 살리는 도구로 쓸 수 있는데, 이걸 잘못해서 중독되거나 거기에 gat혀버리면 능력 개발을 전혀 안 해버리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사람들 전화번호 막 10개씩 20개씩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2명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도구가 발달하면 어차피 사람의 능력이
퇴화되는데, 근데 특히 요즘 발달되는 건 사람의 뇌를, 특히 전두엽을 죽여버리는, 사람다움을 죽이는 도구가 많아서 조금씩 필요할지 하여튼 잘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저도 이렇게 잘 사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그때 그림이에요.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그런 느낌이고, 이 이야기는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하나 하면 그 성공하는 7가지 습관을 썼던 스티븐 코비의 삶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굴곡진 게 있는데, 그 사람은 근데 젊었을 때부터 늘 어떻게 하면 더 성장을 할까, 더 자기를 개발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자기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내 인생에 정말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켰던 문장이 이 문장이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문장인 거예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이게 이제 there is 그 영어 있어요. 스페이스에서 막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공간이 있구나. 어떤 자극이 들어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권이 나한테 있구나라는 이야기였는데, 저는 오타입니다. 자유와 함이 있다고 아니고 자유와 힘이 있다. 근데 함도 좋네요. 이게 행동하는 건데.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를 쓴, 거기서 유대인 그 나치 학살의 현장에서 살아나온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하여튼 책에 썼던 이 문구를 보고 스티븐 코비는 자기의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켰던 문구가 이거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이 문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알고만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책이 나와요. 애기한테 막, 애들이 엄청 막 시끄럽게 하면 뭔가 이렇게 조용히 하기 위해서 막, 얘들아 조용히 뭐 이렇게 해도 막 안 먹힐 때가 있어요. 그때 막 이렇게 들고 다니는 막대기로 교탁을 딱 내리치면 소리가 그냥 이게 엄청나거든요. 소리가 거의 폭발음 같은 소리가 나서 애들이 다른 거 막 하다가 조용해져요. 그러면서 이 진짜 좋네 이거 한 방이면 끝나네. 소리 지를 필요도 없이. 그래서 교탁을 내리쳤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알아차렸어요. 이렇게 하는 행동이 애들한텐 폭력을 가르치는 행동이구나. 야, 니네 말을 안 듣거나 누가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너희도 교탁을 내리쳐. 이런 행동을 아이들한테 직접 보여주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 문제를 만났던 거죠. 애들이 저런 반응을 보일 때, 시끄럽게 떠들고 이럴 때 나는 그냥 이렇게만 했구나.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지? 애들한테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공간이 있다는 걸 다시금 알아차리면서, 지금도 근데 늘 그러죠. 이제 어차피 굴곡을 그리죠. 사람은 이게 첫째 아이가 이제 막 원하지 않는 막 하여튼 이런 모습을 볼 때 가끔은 막 화냈다가 아니야, 그렇지, 다른 방법을 선택해보자. 저도 그래요. 막 이렇게 하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씩 연습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호흡도 알아차리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호흡을 놓치는 순간 끝나는. 호흡을 놓치는 순간 공간은 없어져요. 저한테도. 그냥 어떤 반응이 들어왔을 때 제가 호흡을 좀 알아차리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다른 걸 선택할 힘이 나한테 있는데, 그게 아니면 막 바로 반응하게 되는 부정적인 반응을 할 때도 되게 많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알아차릴까, 깨어있을까, 그런 고민들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저는 이제 일상에 뿌리 박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이 말, 낯선 것과의 조우를 통해 이성이 시작된다. 근데 꼭 이런 말을 번역을 하면 한문을 써서 어렵게 하는 게 저는 싫은데, 하여튼 낯선 걸 만나야, 새로운 걸 만나야 사람을 생각하며 산다. 사람다움을 찾을 수 있고 늘 뭔가 열려있는 존재로 살 수 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걸 제 가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남, 배움,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만나야 되는데 새로운 걸 만나야 되는 거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책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만나고, 그래서 뭔가 도전을 해보고,
그래요. 뭐, 사람 만나보면, 옆에 이제 선생님들 막 만나면, 저는 뭐 이렇게 춤 좀 배우고 싶고, 뭐 이렇게 운동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저 오늘 가서 당장 저거 학원 끊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하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랑 조금씩 친해지고 이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낯선 걸 만나보는 거죠. 선생님 나중에 하지 말고 다음 주부터 해요. 일단 끊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막 재즈 댄스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만나고 낯선 일을 만나고 그런 것들을 해야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라는 거고요. 잠깐 하이데거 나오니까 생각이 나서. 하이데거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한나 아렌트죠. 한나 아렌트는 여자 철학자인데, 한나 아렌트를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한나 아렌트와 하이데거가 좀 썸씽이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갑자기 하이데거가 생각나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물음표 느낌표가 살아 숨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새로운 걸 만나자. 그리고 배우자. 사람들 만나야 되니까 함께. 혼자 하면 힘듭니다, 진짜. 혼자 하면 저도 힘들고, 저도 그래서 주변에 동네에서 이제 제가 육아휴직을 하니까, 동네 어머니들, 이렇게 가면 남자들은 다 일하러 가서 안 계시더라고요. 가서 이제 책 모임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배우고, 이야기 듣고, 제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들을 알게 되고, 나누고. 하여튼 그런 꿈틀거림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어떤 거창한 것들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꿈틀거려보고, 이렇게 움직여보려는 그런 모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여기 오면서, 정말 대단하다. 정말 열심히, 하여튼 뭐, 대단하신 분들이다 생각했어요. 아침 6시 반부터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선 그걸 꿈이라고 하지만, 저는 꿈을 현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냥 꿈꾼다는 단어보다는 꿈을 산다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꿈을 뭐 현실과 떨어져서 어떤 꾸는 게 아니라 꿈은 사는 거다. 근데 진짜 사는 삶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아니다. 하고 싶은 것은 그냥 출발점이고 저기 막 머리에 떠 있는 거고 실제 하고 싶은 걸 하려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지금 여기서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더 자고 싶은데 이럴 텐데 그냥 자고 싶어도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 그냥 나오는. 하여튼 이렇게 막 일상으로 이렇게 행동하시는 이런 모임들, 이런 모임 보면서 굉장히 자극과 도전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꿈을 꿨었어요. 완전히 꿈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실제 상황이었어요. 알람을 제가 맞춰놓고 잤어요. 보통 알람 안 맞춰놔도 이제 생각하면 거의 그 시간에 일어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약속이 된 거잖아요. 다수랑. 그래서 이제 알람을 잘 맞춰놓고 잤는데 일어났는데 7시인 거예요. 시계가. 그래서 막 큰일 났다. 시계 다시 봤나 했는데 정말 7시 2분이에요. 그래서 막 씻고 막 머리 감고 했는데 7시 반이에요. 근데 이제 뭐 대표님한테 연락도 안 오고 이분들 지금 6시면 1시간 지금 기다렸을 텐데 연락도 안 왔네. 이거 타고 가도 한 30분 걸릴 텐데 큰일 났다. 가면 끝났을 텐데. 그러면 가끔 여기 뭐 강연 오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늦잠 자서 못 오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이런 생각도 들면서 하여튼 그게 현실이었어, 저한테는. 그런데 다행히 어떻게 그게 이제 꿈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막 딱 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행이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 생각도 들고, 이분들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서, 만남, 배움, 나눔이고요. 제가 원래 맨 마지막에는 지금 없어요. 일상의 꿈틀거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에 원래는 제 주소라네. 메일 주소랑 연락처를 알려드리거든요. 보통 알려주면 늘 그래요. 한 100명이 모여도 연락하는 분은 얼마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연락처랑 메일 주소를 알려드려요. 근데 이제 여기 안 적었으니까 그냥 안 적으셔도 되고요. 혹시 적으시면 언제 또 써먹을 때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저 명함 이런 게 아직 없거든요. 저는 010-4203-4203
4203-8993입니다. 4203-8993. 메일 주소는 제가 와우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WOWSSAM이거든요. 와우쌤에서 WOWSSAM. 이게 한메일입니다. 골뱅이, 다음.net 해도 되고, 골뱅이 한메일.net인데, 와우쌤, 다음. 그러니까 WOWSSAM. 궁금한 거나, 있으면 부담 없이 연락 주셔도 됩니다. 하여튼 강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